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일본 속의 신라사. 오늘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를 깊이 연구해 오고 계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홍윤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일본 교토에서 이제 그 해마다 열리고 있는 그 기요 마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 하면은 마쓰리의 나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쓰리가 뭐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쓰리가 뭔지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쓰리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하늘의 천신을 제사 모시는 제사 축제인데 이 제사 축제를 통해서 신을 맞이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온마쓰리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만 교토에서 7월 17일 날 지금 한 번 하루만 거행합니다. 이때 가마꾼들이 신을 모신 이제 신주를 모신 그 수레를 쭉 밀고 거리로 나와서 행진합니다. 이때 이제 마쓰리 축제에 나오는 가마들은 14대의 가마가 나옵니다. 예. 14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교토부라고 해서 교토부 각 지역의 그 고장 분들이 이제 수레를 밀고 야사카 신사에 모여옵니다. 그래가지고 16대가 모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야사카 신사에서 차례로 쭉 행진을 해서 이제 교토 시내로 들어가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마쓰리 하니까 이제 그 천신을 그 모시는 하나의 그 의례 네. 이제 그 보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 기온 마쓰리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일본의 3대 마쓰리가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도쿄의 그 간다 마쓰리하고 네. 오사카의 덴만 마쓰리. 하고 이 기온 마쓰리가 네. 유명한데 이 기온 마쓰리에서 모시는 신은 누구가 됩니까? 기온마쓰리에서 모시는 신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신라신입니다. 예. 신라. 소잔오존이라고 이제 한자어로 씁니다만 스사노오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제사죠. 예. 야사카 신사의 이제 대표적인 신주가 이제 스사노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사노오의 신주를 모시고 이제 신을 맞이한다는 이제 제사 축제 행진을 하는데 그래서 신을 맞으리 하는 데서 이제 뭐 마쓰리란 말이 나왔다고 일본 학자 시게카네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한 일도 있습니다. 예. 신을 맞이한다. 맞으리 거기서 예. 마쓰리란 말이 나왔다. 아무래도 이제 이 기온 마쓰리에서도 역시 신라신의 그 스사노오 신을 이게 받들고 있는 그런 의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사노 신을 받드는 것이고 예. 스사노라는 신을 맞이한다는 데서 예. 이제 수레꾼들이 이제 수레를 밀고 행진하면서 와쇼이 합니다. 와쇼이. 근데 와쇼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신라어다. 경상도 말이라는 얘기죠. 예. 왔어요라는 말에서 예. 와쇼이라는 말이 나왔다. 예. 뭐 이렇게 일본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 글을 보면은 이 기온 마쓰리가 그 강릉의 단오제하고 여러 가지 형식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이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기온 마쓰리라는 것은 강릉 단오제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민족의 이제 벼농사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역시 한민족의 천신제사였던 예. 단오제 예. 그 제사 축제가 일본에도 그대로 옮겨가서 이제 기온 마쓰리가 됐다.
그 오늘 보는 이제 교토의 기욤 맛들이도 사실 그러한 천선 문화의 하나의 그 흔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사실 그 이 언어, 네. 엑서사의 맛술이라는 언어라든가 또 그다음 네. 와쇼이라는 언어가 네.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쓰리라는 것은 이제 일본 학자가 주장하기를 마지리, 신을 맞이한다 이거죠. 신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신을 맞이해서 제사 축제를 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의 천신신앙은 한민족의 천신신앙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삼신신앙이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천신신앙이 일본 땅에 예.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부정이 되게 됐고, 특히 이제 17세기 중반 무렵부터는 국수주의자들이 혐한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우리의 그 전신신앙을 박해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일본 학자들도 쓴 학자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한민족의 삼신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변홍사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죠. 예. 네. 예, 이제 그 마쓰리 신을 맞이하는 네. 이야기, 그리고 네. 이제 뭐 와쇼이라는 네. 신이 오셨다. 네. 신이 오셨다. 네. 예, 우리가 보통 그 하늘에 제를 올릴 때도 보면은 처음에 영신, 신을 받드는 의식을 이제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마쓰리의 네. 시작인 것 같고, 네. 또 사실 저도 그 신이 오셨다라는 말에는 어디에선가부터 오셨다. 이게 하늘에서 오셨다. 높은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쳐는 네. 다카마나 하라.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과연 일본 그 역사 속에서의 그 높은 하늘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그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기욤마쓰리라는 게 사실 이제는 교토를 넘어가지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축제로 그렇습니다. 자리매김을 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욤마쓰리가 뿌리가 돼가지고 이제 뭐 오사카의 덴만마쓰리라든지 예. 또는 도쿄의 간다마쓰리 이런 것도 그 뿌리는 예. 그 기욤마쓰리에서 예. 됐다고 일본 학자들이 그 밝혀왔습니다. 예. 예. 그 한민족의 이 변홍사 문화가 결국은 일본의 변홍사를 퍼뜨리면서 우리의 삼신신앙을 함께 전해주었고, 그 뒷날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이제 천조도의 신을 내세워서 이제 우리 한민족의 전신신앙을 배격했습니다만, 그러나 구메구니타케 교수 같은 분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 굴하지 않았고. 그 사실 기욤마쓰리 하면은 이게 야사카 신사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원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야사카 신사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라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신라예요. 예. 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한 30년 전에는 제가 그 야사카 신사의 궁사님을 만나 배웠을 때 그 궁사실 벽면에 말이죠. 신라의 기온사로부터 일본의 그 스사노오의 그 신주를 모셔오게 됐다. 근데 이리지라고 하는 고구려인 부사가 영양왕 때 그분이 부사로 일본에 왔었는데 그 고구려의 이리지라는 부사가 사신이죠. 사신이 소자노오전 스사노오의 그 신주를 모시고 와서 예. 이 야사카 신사에다가 이제 신주를 받들게 만들었다는데. 예. 그것도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구려인이 신라의 예, 신을 네, 모시고 모시고 이제 그 일본에 일본으로 와서 와서 예, 기원사를 세웠다. 기원사를 세웠다. 네, 그리고 원래 그래서 야사카 신사라는 말 전에는 기원 정사라든지 그러한 명칭으로 썼던 겁니다. 그럼 기원사라는 절 이름이 또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에 있었습니다만, 예,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고구려의 사신이 신라 신의 신주를 모시고 기원 신의 신주를 모시고 일본에 와서 야사카 신사에 모셨다. 예. 기원사라고 세웠다. 그 야사카 팔판이라는 성도 이제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와서 신사에 참배한다.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천조대신이라고 하는데 천조대신을 참배하는 건 아닙니다. 천조대신은 국수주의자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것이죠. 예. 이 기원 마쓰리가 그러면 야사카 신사에서 유래했고 야사카 신사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야사카 마쓰리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죠? 이제 기원 마쓰리라고 네.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예, 역시 우리의 그 기원이죠. 예. 예, 우리의 기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원 마쓰리죠. 야사카 마쓰리가 아니고. 예. 그 야사카 신사의 공사실에는 예전엔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그 신라 기원사에서 신주 모시고 왔다는 거니까 그 스사노라고 하는 그 신라신을 고구려의 사신 이리지가 모시고 왔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야사카 신사라는 토장이 생겼는데 원래는 기원사였다. 예. 그 이제 고구려 사신으로 온 이리지가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천황에 의해 가지고 성을 그 야사카노 미야스코로 네. 이렇게 바꿨고 네. 결국 이제 야사카 신사로 이제 바뀌었다는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고구려인 이게 이리지가 이 야사카로 이렇게 됐다면은 야사카 신사 이름은 그 이리지 이름에서 따온 게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거기서 따온 것이고 그 이제 야사카 신사에서 이제 약 한 500m 좀 떨어진 쪽에 뭐가 있냐면요. 예, 교토의 오중탑이 유명한 오중탑이 거기 서 있습니다. 오중탑이 있는데 고주노도라고 합니다만 이 오중탑도 원래는 이게 고구려인들이 세웠던 사찰의 탑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인들이 세웠던 오중탑. 예. 이 기원사가 언제 이게 야사카 신사로 바뀌게 됩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뭐 메이지 유신이라든가 군국주의하고 관련을 맺고 있겠죠.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고구려와 신라와 관계된 이러한 발자취에 대해서 아주 혐오를 느꼈겠죠. 네. 그렇지 않나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 뭐 다카마가노 하라라고 해서 고천원이라고 하는 하늘의 그 신들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온 곳은 스사노오가 신라의 춘천 땅구 우두산으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두산으로. 그래서 이제 우두산에 내려온 이 스사노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동해를 건너가서 일본 서쪽의 그 시마네현이라는 곳에 가서 시마네현에서 이제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륙해서 강을 따라 올라가려니까 어디선가 그
그 젊은 아가씨가 우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어가 보니까 노인 부부와 따님이 이제 울고 있는 것인데, 머리가 8개 달린 그 뱀이 해마다 하나씩 와서 우리 딸들을 차례로 잡아갔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그 공주가 이제 구시 이나다 히메라고 하는 그 딸인데, 얘도 이제 잡혀갈 날이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스사노오가 알겠다고 그럼 술을 큰 동이에다 8동이를 담궈놔달라고. 그 8동이에 술을 담갔더니 과연 그 머리 8개 달린 뱀이 와서 머리를 갖고 술통에다 받고선 술을 막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 곤두레가 돼가지고 머리 8 달린 뱀이 늘어지게 됐는데, 이때 이제 스사노오가 칼을 가지고 이제 그 뱀을 퇴치시켰더니 그 노부부가 아주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내미를 그러면 내가 그대를 사위로 맞을 테니까 함께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 것이 이제 구시 이나다 히메라는 건데, 구시라는 것은 이제 빛, 머리에 꽂는 빛을 구시라고 합니다만, 이나다라는 건 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논 공주, 구시 이나다 히메. 역시 이것도 보면은 한민족의 벼농사 문화의 일본 도래를 상징하는 그런 공주의 이름이 아니냐.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기원사가 이제 그 야사카 신사로 바뀐 게 메이지 유신 직후라면은 약 한 1200년 동안은 이제 기원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은 바꿔도 역시 말씀해 주시는 그 주신, 그 스사노 신은 이게 바꾸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예. 네, 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한 뭐 20여 년 전에 NHK에서도 이제 이 야사카 신사는 고구려 신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NHK, 일본의 도쿄 NHK, 그때 일본에 제가 있을 때입니다만, 예. 아나운서가 기원사는 사실은 이게 고려사다, 예. 고려신사다. 이제 고려라는 건 일본에서는 이제 고구려를 고마라고 예. 씁니다. 고려로. 고구려 신사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을 제가 직접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시청했습니다만, 어쨌든 한민족의 이 벼농사 문화와 이 연관된 거, 예. 그것은 결국 우리의 한민족의 삼심신앙이 일본으로 간 것이죠. 예. 그리고 교토라고 하면은 이제 이 기온 맞설이 말고도 상당히 좀 이 대표적인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뭐 교토의 3대 문화하면은 뭐 춤추는 어린 기녀 마이코, 뭐 네. 게이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 기온 맞설이가 있고, 고준오토, 우리가 말하는 네. 오중탑. 사실은 오중탑은 우리가 아니 그 교토를 소개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아마 그 오중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토는 예. 오중탑이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고구려의 사찰이라는 거죠. 예. 사찰의 탑 말하자면 오중탑이죠. 그 이제 관음사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사찰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 그 사찰은 그 탑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사찰 앞에는 이제 또 고구려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명치 유신 당시에 일제가 이제 탄압을 해서
이 고구려문 그걸 저 요시노산이라고 있습니다. 나라현 저 일본의 그 사쿠라 꽃이 그 유명한 그 요시노산이라는 그 외지죠. 그 나라현 저 아래쪽인데 그 요시노산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보면 교토의 그 고구려문이 그리 옮겨져 있다는 그것이 그 설명서가 거기 가보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몇 번 봤습니다만 여하간 일본 군국주의는 결국 한민족의 이러한 모든 그 정신문화 모든 그 일본을 고대 사회의 일본을 한민족이 지배했던 그러한 발자취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예. 저도 뭐 사실 교토에 그 잠깐 살았을 때 제일 사실 교토하면 인상적인 게 이 야사카 신사에서 그 기요미즈테라 청수사까지의 한 1km 정도 되나요? 네, 이 그렇습니다. 거리가 가장 이제 일본답고 또 이제 그 가서 볼 때 상당히 그 경치도 괜찮고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고즈노토 오중답도 있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한민족의 도레인들하고 전부 다 이제 그 관계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조금, 예. 예, 그 뭐 또 백제하고도 연관되죠. 그 말하자면 히가시야마라고 해서 그 동산에 있는 그 기요미즈테라 기요미즈테라 청수사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하면 그건 고구려인 아니 백제인이 그 세웠다고 하는 게 이제 일본 학자의 그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그 흔적들을 그 지우기 위해서 이제 그 상당히 뭐 그 군국주의는 이제 뭐 상당히 뭐 광분에 가까운 뭐 이름도 바꿔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려 했다는 거죠. 그 중에 그 오중탑의 그 사찰의 산문, 즉 고마몬도 옮겼다는 말씀이죠. 네, 고마몬이 그래 지금은 저 나라현 저 남쪽 끄트머리 그 사쿠라가 유명한 그 요시노산 올라가는 그 언덕백에 옮겨가 있습니다. 예. 그 뭐 요시노산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그 벚꽃이 아주 그 명소로 이제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뭐 또 일본 하면은 뭐 일본의 국화가 우리가 이제 벚꽃이고. 근데 교수님께서는 여러 자료를 들어가지고 이 그 벚꽃이 일본 국화인 벚꽃이 이게 그 한반도 이것이다. 제주도와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독일 신부가 그 제주도 한라산에서 왕벚꽃나무 그 나무를 몇 그루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인 신부도 또 그 후에 이제 제주도 한라산에서 왕벚꽃나무를 발견했다고 그러고 일본 학자도 또 시인하고 있습니다. 왕벚꽃 물론 벚꽃은 이제 뭐 한 300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메이 요시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왕벚꽃나무를 말합니다만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건 다카키 기요코라고 하는 그 일본 대학의 여성 교수입니다. 사쿠라 연구의 권위자죠. 이분도 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읽어보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 뿌리가 벚꽃의 뿌리도 역시 한반도로부터 간 것이라는 거. 이거 아마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를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그 자신들의 국화라고 생각하는 벚꽃이 한반도로부터 유래됐다는 것을 순순하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리를 쉬쉬하고 안 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것은
독일인 뭐 신보라든지 뭐 여러 그 학자들이 제주도에서 확인했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그 제주대학의 교수였던 한 분도 왕벚꽃이 제주도 한라산에 있다는 거 그분이 발견한 그러한 발자취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본이 자랑하는 천년왕도 그 교토의 문화, 기온마츠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주노토, 우리가 하는 오중답, 그 다음에 야사카 신사, 또 기요미즈테라라고 불리는 청수사, 이러한 문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들이 한반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국화인 벚꽃도 한반도로부터 전래됐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본인에게 큰 자존심의 상처를 이제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시 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왜곡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모습도 사실 서글프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제인의 터전인 그 나라에 있었던 신라인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